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도 없다는 삼복 더위의 시작이지만 세상살이는 손가락 하나 쉴 틈도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 내년도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결정됐고 거리 곳곳에는 정책과 이념을 사이에 둔 농성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늘어질 수 있는 시기, 현명한 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7월 12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구청과의 갈등 속에 빈손패회했던 중구의회가 다시 열렸습니다. 서영호 중구청장은 의회 일정에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수서 역세권 기반시설 추진이 가시화됩니다. 도서관은 2021년 착공 예정에 복합문화센터와 공원 등도 추진됩니다. 도심 지하터널 개발의 현황과 문제점, 대안을 찾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공법과 노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습니다. 홍제역 개발과 노점 정비, 대학생 주거난 해결 등을 중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문석진 서대문 구청장을 만나봅니다. 네, 중구청과 중구의회가 연일 공방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달 서영호 중구청장이 의회를 비판하며 요구했던 올해 추경 예산안 심의를 받아들여 의회가 임시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임시회를 두고 어제 서 구청장이 유감을 표시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시각 중구의회 현장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지역배 기자. 네, 저는 지금 중구의회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임시회가 열렸다고요. 먼저 이번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서영호 중구청장이 참석했는지가 궁금하고요. 또 의회 분위기는 어떤지 함께 전해주시죠. 네, 지난 2월 말 중구의회 사무국 직원의 대규모 인사 이동으로 인해 중구청과 의회의 갈등이 표면화됐습니다. 예. 4개월 넘게 공방을 펼치다 오늘 추경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임시회가 예정 시간이 10시를 넘긴 10시 반부터 열리고 있습니다. 네. 서영호 구청장은 끝내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 그동안 빈자리로 있었던 부구청장과 국장들은 자리를 채웠습니다. 임시회에선 조영훈 의장이 개회사와 부구청장의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시정 연설이 열렸습니다. 예, 서영호 구청장이 불참했군요. 오늘 어렵게 임시회가 열렸는데 중구청장이 의회 일정을 두고 어제 유감을 표시하는 입장문을 냈다고요. 이유가 뭡니까? 네, 그렇습니다. 서영호 구청장은 입장문을 통해 일정 등에 대한 유감을 표시하며 구의회의 진정성 있는 자세와 조속한 추경 예산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예. 모두 3가지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요. 중구청은 이번 임시회에 역대급 규모인 444억 원의 예산을 심사해달라고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추경 예산 심사 일정이 임시회 후반인 23일과 24일로 예정돼 있어 일정을 임시회 기간 초반으로 바꿔달라는 겁니다. 예. 또 올해 들어 서울시에서 중구로 발령받은 A모 국장이 있는데 의회가 불출석 결의를 통해 출석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도 문제를 삼았습니다. 서 구청장은 특정 간부를 표적 삼는 행위는 비상식적이라는 입장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의장을 포함해 일부 의원이 인사청탁과 술값 대납 의혹으로 형사 고발을 당했는데 사과 촉구와 함께 자정 노력도 없다며 비판했습니다. 예. 이 종합해 보면 지적 사항을 의회가 들어주지 않으면 협조하지 않겠다. 이렇게도 해석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중구의회 임시회 앞으로 어떻게 진행됩니까? 네, 한마디로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조영훈 의장은 서영호 구청장의 입장문을 발표에 대해 개회사를 통해 반박했는데요. 민생 예산의 시급성 때문에 임시회를 연 진정성을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의회 일정은 의회의 권한이고 인사청탁과 술값 대납 의혹 문제는 사법 당국에서 법대로 처리하면 될 문제라고 반박했습니다. 임시회는 오늘 시작해 오는 23일까지 13일 동안 열립니다. 중구의회는 지난 회기까지 올해 업무 보고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주요 업무 보고를 받고 구정 질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예. 이후 조례안 심사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네. 지금까지 중구의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역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 물론 이 서로 견제와 비판도 필요한 양 기관이긴 하지만 이렇게 물과 기름처럼 겉도는데 과연 민생을 살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중구의회 연결해봤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국내 최대의 복합 개발 사업인 강남구 수서역 인근 수서 역세권 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토지 보상이 대부분 마무리된 상태에서 도서관이나 수영장 같은 기반 시설 추진 일정이 가시화됐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강남구 수서역 인근 역세권 개발 예정지입니다. 현재 토지 보상은 마무리 단계. 오는 2021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일대 38만 6천 제곱미터의 부지에는 업무와 유통, 주거 시설을 갖춘 복합 도시가 들어섭니다. 개발에는 LH와 한국철도시설공단, SH가 참여하는데 그동안 국토부 등과 협의를 계속해왔던 전현희 의원이 주민 편의시설 건립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을 밝혔습니다. 수서 역세권 그리고 세곡지구에 사실상 5만 명 이상의 주민들이 거주를 하는데 주민 편의시설이 거의 전무했습니다. 그동안 수십여 차례에 걸쳐서 이런 협의를 진행을 해왔고요. 먼저 도서관은 오는 2021년 지구 단위 계획 승인을 거쳐 사업 시행자인 LH공사가 직접 설치합니다. 수영장과 다목적 체육관, 문화 공간을 갖춘 복합문화센터 역시 공동 시행자와 관계기관이 건립과 운영 절차를 진행합니다. 공원 내 야외 체육시설과 공연장, 놀이시설 등 문화휴게 공간은 내년 말 조경 공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2,500가구가 넘는 공공택지 지구 안에는 국공립 어린이집과 청년 창업센터, 맘스 카페가 들어서는데 내년 말 착공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이 밖에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LH 서울본부의 사옥 이전과 백화점, 호텔 건립도 함께 검토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반시설 사업을 사업 시행자가 직접 챙긴다는 게 이전 세곡 보금자리 지구 개발과 다른 부분입니다. 국회에서 많이 요청을 해왔고요. 또 관계기관 협의에서 지속적으로 그러한 사회적 또 국가적 책임에 대해서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성과를 보고 있는 것 같아서. 한편 개발구역 동측에 있는 수서차량 사업소 부지는 서울시가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비를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GTX나 광명 서울고속도로 온수터널 등 도심 곳곳에서 지하터널 개발 사업들이 추진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토론회가 열렸는데 역시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GTX A 노선의 환경영향평가서에서 발췌된 내용입니다. 도심지의 지반 침하 원인이 관로 누수에 의한 사고가 대부분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를 두고 왜곡적인 분석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GTX-A 이와 같은 대규모 공사장에서 지하수가 유입됨으로 인해서 싱크홀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와 같은 것을 애써 무시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많다는 겁니다. 주택가와 같이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선 지하터널의 공사 공법을 발파 방식인 나툼이 아니라 굴착기로 지반을 뚫는 TBM을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윤을 최대로 남겨야 되지만은 그 공사장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안전이 더 중요하거든요. TBM 자체가 발파에 의한 진동 이런 것들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공법이고. 환경단체에선 화강암 지역을 관통하는 GTX-A가 북한산 국립공원과 남산의 자연환경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화강암이면 지하수가 안 흐르는지 알고 있는데 정릉 터널 뚫을 때 상당히 많은 물이 흘러내린다고 말씀드렸죠. 있던 물이 빠져나가니까 식물들은 물을 흡수하기 좀 어렵죠. 물을 많이 흡수를 못하면 그만큼 생명력이 약해지죠. 주택가 밑을 관통하는 GTX-A를 비롯해 초등학교와 중학교 등의 하부를 통과하는 광명 서울고속도로 온수터널 건설에 반대하는 해당 지역 주민들은 노선이 변경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왜 검증 안 된 거를 마구 주택가 밑을 파헤치느냐. 지금은 주택가를 파헤칠 때는 아니다. 당장에는 주민들의 안전,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목적이 먼저이긴 하지만 서울 곳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지하 공사가 진행되는 하나의 이제 선례로서 남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황동 주민들은 지금 반대하고 있고요. 이 가운데 시위와 같은 집단 행동보다는 객관적인 입증과 검증을 통해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현재 노선을 가더라도
설계에 정해진 그 공법대로 그리고 정해진 시간대로 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이 입증이 돼야만 되는 것이죠. 그런 입증이 안 됐을 경우에는 공법을 달리하든지 노선 변경을 하든지 이런 어떤 하나의 대안이 강구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학계와 환경단체 그리고 주민 등이 다 함께 머리를 맞댄 도심 지하터널 개발 정책 토론회. 현안을 짚고 대안을 논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민선 7기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의 성과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대문구로 가보겠습니다. 삼선 구청장으로 그 어느 곳보다 안정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문석진 서대문 구청장 연결돼 있습니다. 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서대문구청장 문석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간이 참 빠릅니다. 민선 7기도 벌써 1년이 흘렀습니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보신다면 네. 어떤 시기였습니까? 네, 굉장히 빠른 시간인 것 같고요. 그동안 우리 노점상과 청년상인이 함께 공생하는 공공임대상가인 신촌 박스퀘어가 개설이 됐고요. 예. 또 현대백화점 앞쪽에 청년문화 전쟁기진 파랑고래가 문을 열었습니다. 또한 홍제천에 지하 연결 통로가 개설이 되어져서 홍제천 도보가 훨씬 더 편한 산책로가 되었습니다. 네. 이 모든 것들을 하면서도 지역 주민과 상생하고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 한 해였습니다. 네, 그중에 몇 가지만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취임 당시에 그동안 신촌에 치중됐던 개발을 홍제 권역으로 옮기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네. 저희 홍제 권역은 우리 서대문 구민의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런데 홍제 지하철역이 중간에 있어서 홍은사거리와 함께 연결하는 홍제 지하 보행 네트워크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네. 물론 현재는 아직까지는 용역 단계에 있는데요. 기본 조사 계획과 용역을 이번에 다 완료를 했고요. 앞으로 또 이걸 확장하기 위해서 서울시와 국토부에 여러 가지 제안을 했는데 마침 서울시에서 200억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한 후보지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졌고 예. 또 국토부의 소규모 도시재생에도 확정이 되어져서 일단 2억 원으로 시작을 했고 앞으로 지속적인 사업비를 들여서 저희가 이 사업을 완공시키고자 합니다. 앞으로 내년도부터 좀 더 가시적인 성과가 보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홍제2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나 홍제3 도시환경 정비 사업 또 인왕시장 시장 재개발 사업들이 활발히 전개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신촌 노점 정비를 위해서 박스퀘어를 조성했는데 최근에 저희가 보도도 네. 했지만 정작 이곳 상인들은 좀 시큰둥합니다. 유동 인구가 없어서 오히려 네. 장사가 안 된다. 실패한 행정이다라는 표현까지 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이대 앞에 노점상 46개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신촌 박스퀘어를 조성해서 노점상 분들이 입점하고 청년 상인이 함께 입점해서 지금 여러모로 활성화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네. 노점상 분들이 다 들어왔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아직은 10분 정도가 들어오지 않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한 빈 점포를 그대로 두고 있는데 예. 향후에는 이 빈 점포에 청년 상인들을 들여서 더욱 활성화시킬 계획이고요. 또 청년 키움 식당을 통해서 이대와 또 후엔 파트너스와 함께 협업한 사업이 있는데 예. 이곳에서 청년 상인들이 월 매출액이 심지어는 1,500만까지 올라가는 이런 비건이라는 사업자도 있었습니다. 훨씬 더 성공적인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앞으로 청년 창업과 그리고 노점상이 공생할 수 있는 박스퀘어로 계속 발전시켜 가겠습니다. 예. 지금 청년 문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청장님께서는 청년 주거 문제에도 관심이 많으시죠? 어떻습니까? 이 청년 주거난에 네, 대한 그렇습니다. 대안은 있으신지요? 네, 저희가 9개 대학이 있는 가장 대학이 많은 도시이고 그래서 청년 주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우리가 청년들을 위해서 특히 대학생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예. 1호부터 시작해서 청년연합 기숙사까지 청년을 위한 사업들을 벌렸고 이제는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을 위해서 2와 1가라든지 아니면 청년들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벌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을에는 또 새롭게 68명의 청년이
홍은동에 입주하게 되고요. 네. 16명의 새로운 청년 임대주택도 만들 예정입니다. 청년 임대주택에 관해서는 저희가 가장 앞서서 많은 활발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앞으로 청년주택과 관련된 청년주거 문제 더욱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네. 삼선구청장으로서 마지막 임기 3년을 남기고 있습니다. 좀 아쉬우실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네. 저는 사람 중심의 이러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지속 가능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제가 이제 임기를 마치고 나서도 서대문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계속되어져야 되고 네. 또 시스템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지속 가능 발전에 대한 서대문을 만들어 나가고 이런 시스템들이 앞으로도 계속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서대문구가 지난 10여 년간 많은 성장과 발전이 있었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에도 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서대문구의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청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의 지난 1년과 지역 현안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살펴봤습니다. 주민자치회, 주민이 마을의 주인이 돼 동네 정책과 예산에 관한 실질적인 결정권을 갖고 의사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서울에서는 20개 자치구 일부 동에서만 시범 활동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마포구에서는 첫 총회가 열렸습니다. 천서연 기자입니다. 300여 명의 주민들이 한 공간에 모였습니다. 단상에서는 내년에 추진될 마을 사업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집니다. 공덕동 하면 떠올릴 수 있는 실질적인 마을 축제를 만들고자 이 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시민참여 예산사업과 주민활동지원사업 등 공덕동 주민자치회에서 제안한 12개 사업이 발표되고 주민들은 각자 가지고 있는 투표기를 통해 원하는 사업에 번호를 누릅니다. 공덕동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자치계획 하나를 선정해 주시면 됩니다. 서울형 주민자치 시범동인 마포구 공덕동에서 주민총회가 열렸습니다. 주민총회는 주민자치회가 계획한 안건들을 마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의결하는 주민공론회 장입니다. 주민자치회에서 올해 집행할 예산을 심사하고 주민자치회가 세운 계획들을 동네 주민들이 직접 승인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이제 관 주도로 해서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주민들이 모여서 각자의 의견을 내고 각자의 좋은 방향으로 끌어가니까 주민 의견을 들어서 추진하니까 좋다 이거죠. 투표를 통해 선정된 사업은 시로 제출됩니다. 시는 해당 사업을 주민자치회가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주고 사업비를 받은 주민자치회는 주민들로부터 승인받은 사업들을 내년에 직접 실행하는 방식입니다. 이제부터 진정한 주민들을 위한 의제 모든 이게 활동을 주민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해서 주민총회가 이렇게 열리게 된 겁니다. 지금 주민자치회라는 것은 우리 동네 일을 스스로 의제를 발굴하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게 바로 그대로 자치입니다. 한편 마포구에서 서울형 주민자치회가 시범 운영되고 있는 곳은 공덕동과 용광동, 서강동과 서교동, 성산 2동 등 총 5곳. 주민들은 총회를 통해 마을 예산과 마을 사업 등에 자신의 의견을 직접 제시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체험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천선입니다. 노원구에서도 주민들이 지역 문제 해결에 머리를 모았습니다. 이른바 300인 원탁회의. 이곳에서 나온 노원구 지역 문제 해법은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박선화 기자입니다. 민선 7기 노원구가 기획한 300인 원탁 토론회. 지역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해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자리입니다. 본격적인 토론이 시작되자 주민들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최근 10년간 10만 명의 구민이 이주했다며 이는 일자리 부족과 주택 노후화 탓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교통 환경 개선 또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꼬집었습니다. 동부 간선도를 빨리 개통시켜야 돼. 저게 10년 이상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단 말이에요. 교통의 정체 도시로 만들지 말고 빨리 소통을 할 수 있는 도시로. 어린이집 확충 등 보육 사업에도 역량을 집중시켜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엄마들이 편안하게 저희 언제나 가까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노원구에 교육하고 보육의 지금 혁신 도시로 새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주민 의견을 경청한 노원구는
도시발전계획 2040을 발표했습니다. 2040년을 목표로 지역 특성에 맞춘 중장기 행정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타운에서 자족도시로서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쾌적한 주거 환경과 그다음 주민들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것 이런 걸 통해서 돌파구를 마련해야 될 그런 시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노원구는 원탁회의에서 나온 주민 의견을 행정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민 설명회 또한 수시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아입니다. 광진구의회 제227회 임시회가 어제 열렸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광진구청이 제출한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위한 것으로 이달 17일까지 7일간 열립니다. 임시회 첫날에는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으로 이명옥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문경숙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할 추경 예산 규모는 236억 원으로 일반 예산 234억 원, 특별회계 2억 원입니다. 삼계탕 한 그릇 2만 원, 냉면 10,000원 시대. 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 초복이니까 2시간 일한 돈으로 삼계탕 한 그릇 사 먹으라고 하면 전 그리 못할 것 같습니다. 물론 최저임금이 많이 오르냐 적게 오르냐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올라간 임금이 따라잡지 못할 정도로 가파르게 오르는 물가는 누구 탓을 해야 할까요?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